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제가 시행됩니다. 남경필 도지사와 도의회 간의 연정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게 된 건데요. 시급 6,81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42만 3천 원으로 서울시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 2주의 신작 영화 살펴보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26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 주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 수도권 뉴스 분석. 네,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가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의 최저시급 발표 때보다도 한 1,100원가량 많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경기도 최저시급이 또 서울시보다도 많은 액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은 액수이죠. 네. 경기도가 25일 그러니까 어제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했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 3천 원입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도 122% 그러니까 네. 22% 정도 더 많은 수준이죠. 네. 서울이 생활임금을 6,687원, 부천 6,05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수원이 그 6,600원인데 이보다는 많고 서울 성북구가 7,150원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어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401명이고요.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경기도뿐 아니고 인천시 부평구가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고요? 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이런 광역시도와 이 자치구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20일 생활임금제 시행을 고시를 했는데요. 5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 부평구 생활임금은 시간당 6,220원. 경기도보다는 좀 작은 액수이죠.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는 11.5% 많은 것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9만 9,980원이 되는데요. 인천시 10개 구군 가운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곳은 부평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박물관과 아트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 용역 직원 280여 명에 적용이 되는데요. 생활임금이 이제 민간 부분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후 경기도 용인 그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건설 중에 붕괴돼 가지고 인과 9명이 추락을 해서 그중에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원인이 밝혀졌나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계속 되풀이되나 싶은데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거푸집을 받치는 지지대 동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발이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달 11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사랑체육관 붕괴 사고도 거푸집을 받쳐주는 동발이 부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이제 지목된 바 있거든요. 그러나 그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됐던 것인지, 즉 그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지는 정밀 조사를 해봐야 분명히 될 것 같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를 했다고요?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일 그러니까 어제 새벽 0시 40분에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 새벽 0시 40분에 통과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저의원 34명 가운데 시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안건 보완 및 정부 부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의견을 내고 전원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 이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성남시는 2018년까지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 등 3개구에 한 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명당 2주 동안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혹은 그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한테는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 해마다 지원액을 늘려서 2018년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그 산모한테는 뭐 희소식입니다만은 이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그 통과가 많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되거나 또는 그 유보 의견을 이제 내기도 한다는데요. 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이제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이미 그 협의 요청서를 보낸 바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90일 이내에 이를 좀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에 예. 따라서 7월이면 조례의 그 시행이 가능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제 재논의를 하게 하는 이런 예.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도 안전사고 소식입니다만 어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숨진 희생자 5명의 발인식이 엄수가 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5명, 부상 2명의 사상자를 냈었죠. 네. 강화도 화도면 동막수영장 캠핑장 화재 사고에 대한 그 경찰 수사는 이제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 안전시설 및 관리 책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일단 그 발화 지점은 텐트 입구 안쪽 좌측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그 관리동의 그 샤워 시설 등 증축 등에 대한 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장의 인허가를 그 담당했던 강화군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형질 변경과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이 적법 여부, 그러니까 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예. 이런 화재 이걸 계기로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캠핑장에 대한 모두 조사를 실시하고 또 미등록 시설은 폐쇄한다. 또 등록을 강화한다. 이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나 뭐 소 잃고라도 이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면 되겠는데요. 예. 정부 여당은 전국 캠핑장 안전실태 전수조사, 그러니까 모두 조사를 이제 해서 예. 미등록 시설이면서 산지나 농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적법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제 하겠다. 예. 또 그 타업종 전환이나 폐쇄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받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현재 그 전국 캠핑장의 90% 이상이 미등록이거든요. 예.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비현실적인 조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그 지난해 9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에도 캠핑장을 허용하기로 한 조치 등과 관련해서 정작 안전 문제에 그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규제를 풀었다가 예. 사고가 나자 너무 즉흥적인 강력한 사후 약방문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 도로로 바뀌게 된다고요? 네, 인천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인천 도심을 그 양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그 서인천 나들목에서 남구 용현동 인천 종점까지의 11.7km 구간이 일반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예.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최근 이 같은 내용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도로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예. 그 시기는 제2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통 직전인 2017년 상반기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또 그 서인천 나들목에서 서울 신월 나들목 구간
항상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상습 교통 정체 구역인데요. 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3월 초 이달 초죠. 그 청취자분께서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 환승거리가 너무 길어서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네, 여기 아마 가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예. 진짜 길고요. 굉장히 험난한 미로입니다. 예. 인천공항철도 서울역 이 지하 3층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네. 그 지하철 145선 서울역. 이건 이제 서울역 바깥에 그 지하 1층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이를 곧바로 연결하는 환승통로가 오는 28일부터 이제 그 개통이 된다고 하죠. 그동안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 145간 그 이동 거리는 한 700m 정도 됐는데 예. 환승통로를 이용하면 300m. 그러니까 400m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동 시간도 평균 15분에서 평균 한 12분 정도 걸리던 것이 5분으로 이 7분 정도 단축된다고 하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그 인천공항철도 승객이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 대합실 밖으로 나와서 일단 지상 2층 코레일의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역사 밖으로 나와서 지하철 145선 그 승강장으로 그 이동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는 바로 지하철 145선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죠. 예. 또 그 환승 통로에는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이 최신 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서 이동 편리성도 대폭 향상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군요.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된 다세대 주택 공공임대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민간이 건설할 예정인 다세대나 그 연립주택 여러 동을 매입해서 단지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예. 보통 한 30에서 그 300가구 정도를 이제 그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단지에 주민 복리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그 오는 7월부터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은 그 5층짜리 연립주택 3, 4개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단지에 속한 한 개 동 1층에 어린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안팎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설치할 방침입니다. 예. 이 서울시와 그 SH공사는 일단 5개 단지 정도를 이제 공급할 계획인데요. 입주자는 그 5살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예. 지금까지 아파트가 아닌 이 다세대나 연립주택 유형의 그 건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고 하죠. 그렇군요.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버스 요금 인상안이 일단 보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경기도는 그 지난 20일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버스 요금을 이달 말부터 좌석 버스는 250원, 직행 좌석 버스는 400원을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요. 예. 그러나 그 남경필 도지사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해서 이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 버스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과 함께 그동안 이 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그런 조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그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의 그 검토 의견만 듣고 이를 통과시키려 한 이 절차상의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남경필 도지사 이 같은 논란이 있자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인상안 처리 유보를 이제 요청을 했고 이를 이제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뭐 전월세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월세가 가장 비싼 곳 서초구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일인데요. 예. 부동산 114가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아파트 2,82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초구가 월세가 136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예. 이어서 중구 124만 원, 성동구 119만 원, 용산구 116만 원, 송파구 104만 원 이런 순이었고요. 예. 반면에 그 도봉구는 57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 다음이 노원구 61만 원, 금천구 62만 원, 중량구 63만 원 뭐 이런 순이었는데요. 이런 순으로 그 월세 가격이 좀 낮은 편이었죠. 이 서초구와 가장 그 싼 도봉구의 그 월세 가격 차이
무려 그 2.4배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월세와 함께 월세 보증금도 내야 되는데 보증금도 그 구별로 수준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월세와 월세 보증금 서로 그 함수 관계에 있죠. 네. 서울의 6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가구당 4,165만 원으로 조사가 예. 됐는데요. 이 동작구가 가장 비쌌습니다. 7,171만 원이었고요. 예. 이 광진구가 6,758만 원, 은평구가 6,394만 원 이런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원구가 2,420만 원으로 가장 좀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예. 강남구, 도봉구 역시 뭐 다 2천만 원 이런 데였는데요. 예. 이런 데가 이제 그 3천만 원 미만으로 보증금이 비교적 가장 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들 소형 아파트의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은 평균 1.9%였는데요. 구별로는 강남구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영등포나 서대문구는 이 비율이 1.1%로 좀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이 높은 곳은 월세 수요가 많다. 그래서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월세가 높다. 이렇게 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진강 준설 문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준설 사업에 준설 이외의 방법을 검토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동안에도 몇 주째 계속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준설 사업을 추진해온 국토환경부의 입장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네.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 정비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면서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예.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에서 기존의 임진강 제방 높이기와 이 한탄강댐과 군남 홍수 조절지 건설로 홍수량과 홍수위를 상당 부분 낮췄음에도 예. 준설을 통해서 추가로 이를 낮춰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적시를 했고요. 따라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명확하게 검토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준설 이외의 그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상 뭐 준설 이외의 좀 방법을 모색해보라. 이렇게 좀 공고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일반인에게 개방이 안 됐던 경보궁의 경위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소식이에요. 네, 경위를 보시려면은 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청이 그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경회로 그 특별 관람을 실시하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궐과 도성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관람 횟수는 주정에 3회, 주말에 그 4회 각각 실시가 되는데요. 이 관람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그 4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화재 보호와 그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내 해설사가 이제 인솔하게 되는데요. 내국인은 이 경복궁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이 관람을 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 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 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포스텍 박형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볼만한 신작 영화 소개하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 허동우 영화감독과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학과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 철학과 관련한 심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네, 수학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철학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오늘도 포스텍 수학과의 박형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빅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관심을 끈 게 최근일 텐데 그전에는 왜 지금처럼 관심을 끌지 못했나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예전에는 이 개념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큰 이제 거의 유행처럼 뭐 요즘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게 첫 번째는 일단 이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았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정말 많이 쌓여서 풍부해졌다. 그다음에가 이제 데이터만 쌓이면 뭐 쌓여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무질서하게 쌓이는 그 데이터에서 뭔가 질서를 찾아내고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수학에서 최적화 이론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게 이제 크게 발전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최적화 이론이 발전을 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발전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최적화 이론이 뭔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하적으로 표현한다면 뭐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길이 뭘까 뭐 이런 걸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학으로 설명한다면 뭐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고 뭐 얼마만큼 생산해야 그 기업의 이익이 가장 최대화되는가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다 최적화 이론의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박형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수학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이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최적화 이론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쟁의 향방이 바뀐 사례가 있다고요? 예, 이제 저희가 2차 세계대전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영국에서 그 투링이 이제 암호를 풀어서 독일군의 그런 그 비밀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요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쟁 영향을 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미국을 얘기할 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이 다른 나라와는 상당히 입장이 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독일과 전쟁을 치렀고 그다음에 근데 동시에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큰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르는 일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드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전의 전쟁에 비해서 이 병참, 그러니까 물자 공급인데요. 이 보급의 문제가 아주 큰 현안으로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유럽하고 아시아면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런 군수품 뭐 공급 다루기가 여간 힘들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보급품을 이제 효율적으로 날라야 하는데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유럽에서는 어떤 물자가 부족한데 그게 또 동아시아에서는 남아돌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상황도 생기고 게다가 이제 계절적인 또 요소가 있어서 그 필요한 물건들이 서로 또 다르고 그러니까 보급 시기도 조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동군의 이제 규모 그다음에 그 수송 도구 그러니까 수송선이라거나 비행기라거나 수송 그 비행기라거나 이런 종류의 가용한 수송 도구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나 많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적화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나요? 이게 당시에는 물론 최적화 이론의 틀은 있었습니다. 이 고전적인 최적화 이론은 이제 뉴턴의 그 미적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그 다양한 그 변수가 있는 그런 최적화 문제를 실제 풀어야 되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가. 게다가 컴퓨터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그 이론만으로 이걸 다 풀어낸다는 게 이제 불가능했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 수학자들이 선형계획법이라는 새로운 수학 이론을 개발해냅니다. 선형계획법. 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인력의 숫자라거나 뭐 등등. 근데 이걸 이제 다 하나하나 표시하고서 그 상황 하에서 최적의 답을 구하는 방식인데 당시에 이걸 선형계획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선형계획법이라고 불렀다면은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까?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대단히 발전합니다. 완전히 큰 하나의 분야로 발전했는데 지금은 선형대수학이라고 불리죠. 선형대수학. 네. 좀 최적화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행렬을 배웁니다. 이 행렬이 사실은 선형대수학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을 다룬 이론이 사실은 이 선형계획법 이후에 발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뭐 월마트 같은 그런 대형 회사의 재고 관리 이런 물류 문제 해결의 중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월마트 말씀하셨는데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에서도 적용이 되겠네요. 물론 적용되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걸 사용하는 그 사용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선형계획법 또는 그 최적화 이론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에 이미 이런 최적화 이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식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뭐 유통 기간을 고려해야 되고요. 일단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도 고려해야 되고 게다가 또 창고에 보관하는 게 공짜가 아니니까 그 보관 비용도 또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하네요. 또 그렇죠. 게다가 어느 정도 재고를 유지해야 되는지 물류센터는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결국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제 수학이 푸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전쟁 또는 뭐 사회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학 이론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둔 수학 이론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어떤 필요가 생길 때 잘 적용해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 이런 그 선형계획법의 경우처럼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이미 만들어둔 수학으로는 안 되더라. 이제 그래서 새로운 수학이 탄생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드물게 있는 건데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를 비교해 볼 만한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시다시피 실생활과 무관하게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수학이 발전됐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유클리드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알키메데스 같은 사람이 부력을 이용해서 사람 몸무게 제거하는 걸 찾는 것도 이미 있던 이론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데는 달랐죠. 피라미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물물 거래를 통한 교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상당히 역사상으로도 다르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적화 이론도 단어 자체는 생소하지만은 이제 우리 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면서 이제 이 질서 없이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이 최적화 이론의 힘이 더 커질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적화 이론의 연구 수준이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냥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 사와서 그냥 사용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죠. 사실은 이건 이제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산업 문제에서 선진국이 공개해서 알려주는 것만 가져다 쓰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따라만 가야 되니까. 결국은 자체 이론 수준을 높여서 이런 최적화와 관련된 주요 산업 문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수학자들도 분발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지금부터 예문을 읽어드릴 테니 어디가 잘못된 표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성공을 위해 아둥바둥하며 사는 게 너무 피곤해. 저만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꼴이 우스워. 자, 어떤 말인지 감을 잡으셨나요? 우리가 흔히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것을 아둥바둥한다고 표현하지만 이는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아등바등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하며 사는 게 너무 피곤해. 저만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꼴이 우스워처럼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한 박자 쉬어갈 줄 아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영화관 가는 길.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그리고 추억의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영화관 가는 길 시간입니다. 허동우 영화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개봉되는 신작 영화 첫 번째가 액션 영화라고요? 예, 인서전트라는 영화입니다. 예,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로베르트 슈벤티게 감독의 영화인데요. 예. 지식, 에러다이트, 용기, 돈트리스, 평화, 에머티, 정직, 캔더, 이타심, 에브리게이션 5개의 분파로 사람들을 구분해 통제하는 미래 사회가 배경인데요. 그 속에서 주인공 트리스는 이 5분파에 모두 속하면서도 동시에 속하지 않는 다이버전트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이버전트가 정부로부터 사회체제를 와해시킬 위험한 부류로 지목되면서 트리스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분파체제를 거부한 무분파들을 만나 반란군 인서전트를 조직해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인서전트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권력에 맞서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 즉 다이버전트와 무분파를 이끌고 자유를 찾기 위해 정부의 권력에 도전하는 트리스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 전작이 있는 영화라고 들었는데 스케일이 전작보다 훨씬 커졌다면서요? 네네. 인서전트는 전작 다이버전트보다 더욱 거대해진 스케일과 화려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주인공 트리스는 5개 분파의 특징대로 5가지 상황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 과정을 마치 인셉션의 꿈속의 꿈처럼 상상인 듯 현실인 듯 경계를 허무는 감각적인 연상을 선보이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하죠. 또한 전편에서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전쟁의 결과물들은 이번 편에서는 더욱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이어지고 그 갈등은 주인공 트리스의 내면과 심리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드라마 라인에 풍부함을 더해줍니다. 예. 흔히들 많은 분들이 그 전편 안 봤는데 이 편을
봐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다이버전트를 안 봤어도 인서전트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홍보인지 모르지만 예. 무리는 전혀 없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그러니까 보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북미 지역에서는 인서전트가 흥행 1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떨까요? 그래서 미국에 잘 된 영화가 우리나라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 미국에 안 된 영화가 반대로 우리나라에 잘 된 영화도 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예.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겠군요. 두 번째 영화 우리나라 영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독립영화 감독 이름이 이병헌인데요. 배우하고 똑같나요? 네. 배우 이병헌이 아니고요. 예. 독립영화 힘내세요 병헌 씨로 주목받은 이병헌 감독 작품이고요. 예. 이병헌 감독은 업계에서 시나리오 재밌게 쓰는 사람으로 유명하답니다. 예. 독립영화 데뷔 전에도 과적 스캔들, 써니, 타짜, 신의 손 등 각색가로 활약하면서 이병헌 감독의 스물은 이제 그의 첫 상업 데뷔작이죠. 그렇군요.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스물 그러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죠. 예, 기성세대도 아니고 청소년도 하기도 좀 어려운 모호한 20살. 20살을 맞이한 혈기왕성한 새 친구. 인기 많은 놈 지호. 예. 생활력만 강한 놈 동우. 공부만 잘하는 놈 경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잉여의 삶을 지탱하는 인기 절정의 백수.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쉴 틈 없이 준비하는 생활력 강한 재수생. 대기업 입사가 목표인 최강 스펙이 엄친하지만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새내기 대학생까지. 예.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함께한 20살 동갑내기 새 친구의 자체 발광 코미디 영화입니다. 예. 그 영화 제목은 스물입니다만은 20대보다는 3, 40대를 위한 영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감독의 작품 이력을 보면 예. 써니, 과속 스캔들, 뭐 타짜 이런 거 보면 약간 그 추억이 많이 좀 이렇게 묻어 있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예. 픽션에도. 그래서 오히려 20대의 지금의 나이보단 좀 3, 40대가 돼서 보면 그 향기가 예. 향수가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소개해 주실 영화는 다큐멘터리일 거고. 예, 파울볼입니다. 예. 김성근 감독 그러면 왠지 야신이라고. 예, 야구의 신이죠.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예. 못하는 친구가 꼭 성공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 예. 그래서 올해 야구가 특히 하나가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예. 즈음에 파울볼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그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고향 원더스 선수들. 예. 야신 김성은 감독이 도전기고요. 전직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고향 원더스. 그들은 김성은 감독이 지옥 훈련을 거치면서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죠. 예. 그 영화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예. 한미일 3개국 프로야구 출신 최양남 선수, 국내 프로야구 신인왕 출신 김수경 선수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에서부터 헬스 트레이너,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리운전 기사까지 오직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이들의 야신 김성관과 만나서 한국 최초 독립구단 고향 원더스 하면 지옥훈련 3년 만에 90승 25무 61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예. 총 31명이 프로구단에 입단합니다. 예.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낸 거죠. 희망차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던 그들은 2014년 9월 11일 갑작스런 구단 해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이 쭉 담겨 있는 모양이죠. 네. 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야신이. 영화관 가는 길 우리 허동호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또는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훈 감독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해요. 이분들이. 제가 제 인터뷰를 좀 들었는데요. 예. 영화나 야구나 인생이나 어디에나 위기가 있고 실패가 있다. 예.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예. 인생은 시행착오의 연속. 파울볼에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예.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울볼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타자가 치면 그렇죠. 예, 다시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이루어지고. 예.
한 번 더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 네. 그 김성근 감독 영화를 보면서 눈물까지 흘린 정말 보셨습니까? 예, 뭐 평을 워낙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서 예. 뭐 담담하게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고양 원더스 선수들도 이거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전 그네들의 이야기라. 예. 자신들의 이야기. 예, 자신들의 이야기라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겠네요. 꽤 그 제작 기간도 좀 걸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부터 다시 촬영을 시작했으니까 예. 굉장히 뭐 한 2년에 걸친.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추억의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허 감독께서는 어떤 영화를 꼽으셨나요? 더 저지라고요. 사실 추억의 영화라기보다 예. 그냥 조금 지난. 아니 최근작이죠. 최근작입니까? 네, 로버트 듀발하고 예. 로버트 다니어 주니어의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 그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살인 용의자와 변호사로 함께하는 얘기죠. 예. 능력과 재력을 겸비한 변호사. 헨리는 부족한 것은 다 가족입니다. 부인과는 이혼 직전이고 그리고 하나뿐인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고 산 지 오래됐고요. 예. 어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몇십 년 만에 고향을 내려가지만 이미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어색하고 먼 사이가 되고요. 어머니 장례식 후 비 내리던 그날 밤에 아버지는 차를 이끌고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경찰이 찾아와서 사고로 도로에서 죽은 사람이 살해 용의자로 아버지를 지목하게 되고 붙잡아갑니다. 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한 마을 변호사의 무능함을 견디지 못한 헨리가 직접 아버지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예, 부자지간의 또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얘기죠.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 그럴까? 뭐 또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팁이랄까? 봄이 되면 예. 아무래도 좀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특히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렇죠. 세월이 이렇게 점점 지나갈수록 아버지 그분의 왜 어깨가 축 처졌는지 알 것 같고 예. 왜 그렇게 말씀이 적었는지도 알 것 같고 혹시 또 이렇게 부자지간의 관계가 좀 예. 모호하다고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은 아들이 이렇게 좀 예.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쿨하게 아버님 목욕 한번 같이 가실래요? 저는 이번 주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예. 뜻에서 뽑았고요. 영화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라면 그 두 배우의 연기가 가족 영화처럼 또 깊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버트 듀발과 그다음에 그 로버트 다니어 주니어의 연기는 아주 예. 알겠습니다. 모범이 됩니다. 예, 매주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드리는데 오늘은 앞서 소개해 주신 영화 스물의 주연 배우자 강하늘 씨가 부른 그 OST 가운데 하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Plodding through this land of sin, I am ready for that cit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 카네다.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